안녕하십니까. 69강 ITQ 엑셀 피벗 테이블 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예제 문제 지금 3번째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복습을 하기 전에 앞으로 나갈 내용을 알려드리면 2작업과 3작업에 대해서 복습을 진행했었죠. 계속해서 함수학습이라고 2가지, 3가지 정도의 함수를 강의 1시간마다, 한 강의마다 공부를 해왔는데 저희가 ITQ 엑셀에서 나오는 함수가 대략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돼요. 그 엑셀 문제들을 해결하시려면 함수 내용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서 함수 학습을 해왔고 거의 다 함수에 대해서는 배우셨기 때문에 함수 학습은 이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시간을 내서 함수 학습도 복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1작업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작성하는 걸 했었죠. 표를 이용한 표가 아니라 도형을 이용한 제목 작성을 하고, 결제란 작성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작성을 했었죠. 제1작업에서 작업하는 데이터가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2작업과 3작업에 나오는 정렬 및 부분합까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예제 문제를 통해서 공부해 왔어요. 복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복습하고 나서 제3작업의 출제 내역으로 다른 게 또 있죠.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서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제 문제 다음에 예제 문제가 아니라 진도 내용 다음에 바로 피벗 테이블에 대한 복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벗 테이블의 예제 문제가 04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04번 예제 문제가 종료가 되면 제4작업 그래프 작성하는 거를 배워볼 거예요. 제3작업, 4작업까지 이제 작업을 완료하시면 ITQ 엑셀 문제는 다 이제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1, 2, 3, 4가 ITQ 엑셀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복습을 진행을 할 거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다른 1작업, 2작업, 3작업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공부해 왔던 함수에 대해서도 어, 어, 함수의 요소 있잖아요.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함수 그 요소가 무엇인지, 인수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피벗 테이블 03번 준비를 해봤어요. 음? 네, 그래서 피벗 테이블 03번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완전 정보 03 작업을 오늘은 마치고 나서 다음 월요일에 04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수요일 날 그래프에 대해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제4작업 그래프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예제 문제부터 천천히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저희 한번 03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피벗 테이블 작성하실 때 크게 3가지로 제가 과정을 안내해 드리고 있죠. 분석할 데이터의 범위를 선택해서 필드 목록을 지정하고 행 레이블 값이나 열 레이블 값, 열 레이블 값에 따라오는 시그마 값으로 들어가는 값들 조건과 피벗 테이블의 출력 형태를 보면 파악할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값 필드 설정을 해주고 그룹과 정렬 지정해주고 옵션 지정 및 출력 형태에 맞게 맞는지 비교해 보시는 거 있었죠? 자, 예제 03번 한번 해볼게요. 완전 정복 03번. 자, 완전 정복 03번 엑셀 문제가 켜놨는데 없어졌네요. 자, 완전 정복 03번 문제는
펜션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피벗 테이블이 출력 형태이에요. 출력 형태. 자, 조건에 보시면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피벗 테이블 사전 준비 작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객실수, 구분. 자, 객실수와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 안에 이제 또 전국 지점의 개수, 성수기별 요금의 평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피벗 테이블을 직접 보시면 자, 객실수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행 레이블 위치에서 객실수 찾을 수가 있네요. 그죠? 행 레이블에 객실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구분 어떻게 찾나요? 구분 열 레이블에 있네요. 열 레이블에 위치하고 있고 자, 열 레이블 안에 이렇게 펜션 이름 안에 개수 전국 지점, 개수 전국 지점 나와 있죠. 평균 성수기 요금, 평균 성수기 요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열 레이블의 시그마 값으로 들어가는구나 하고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 레이블과 행 레이블의 각각 필드 범위를 파악을 하셨으면 네, 피벗 테이블 작성하러 가볼까요? 제가 보내드리는 파일은 시트가 총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출력 형태가 나와 있는 제3작업 출력 형태 시트하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제1작업 시트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보내드릴 거예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1작업 다음에 새 시트가 필요하죠. 새 시트가 필요한데 여기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새로 만들어서 ITQ 설정을 하는 것이 있고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앞에 있는 시트를 복사해 와서 시트명 바꿔주고 시트 안에 있는 내용 삭제하고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께서 편한 방법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피벗 테이블을 앞에 있는 시트를 복사해서 만들고 복사본을 만들고 시트명 제3작업으로 바꾸고 시트 안에 있는 내용도 삭제해서 열 머리글 또는 행 머리글 부분에서 같은 사이즈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주의하실 점은 A열에 대해서는 열너비가 항상 1이기 때문에 ITQ 엑셀에서 항상 1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A열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트 제3작업 시트 작업하도록 제3작업 시트를 복사하도록 해볼게요. 자, 복사할 시트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시트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해당 시트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할 건지 바로가기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저희는 이동 및 복사를 누를 거예요. 이 시트지를 맨 끝에 시트 위치에 복사시켜서 놓을 거기 때문에 이동 및 복사 선택하고 이동 및 복사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자, 이동 및 복사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자, 통합 문서는 요 문서 내에서 작업을 할 거죠. 새로 엑셀 파일 켜서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시트 그대로 두시고 자, 끝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뭐를? 제3작업 출력 형태라는 이 시트를. 그런데 이동만 시키느냐? 아닙니다.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 복사본을 뒤에다가 놓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끝으로 이동, 복사본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이 시트 복사본이 여기 끝에 들어가서 만들어지겠죠? 자, 확인 누를게요. 확인 클릭. 자, 확인 클릭하자마자 동일한 이름으로 시트지가 만들어졌고 구분을 위해서 뒤에 괄호 2번이 생겼어요. 자, 저희는 해당 복사 시트지를 내용은 삭제하고 우리가 ITQ 제3작업에 대해서 작업할 공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시트명 먼저 삭제하도록 할게요. 제3작업으로만 남겨놓고 자, 그 다음에
시트 안에 있는 피벗 테이블 삭제해 줘야겠죠? 우리가 새로 작업할 거니까. 자, 저는 지금 J10까지 열 너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기본 열 너비를 가지고 있는 KLM까지 다 선택을 해서 이 열 너비와 동일하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J부터 E열까지 열 머리글을 선택해서 내가 삭제할 열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지금 저는 D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D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니까 열 너비를 어떻게 보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삭제를 눌러서 아예 열 너비에 대한 기록을 정보를 남기지 않고 삭제해서 기본 값으로 되돌릴 수가 있겠죠. 둘 중에 원하는 걸로 하세요. 앞에 있는 열 너비를 무엇인지, 열 너비가 몇인지를 보고 8.38이죠. 8.38로 다 맞춰주시거나 또는 열 머리글 위에서 삭제를 눌러서 전체 다 삭제를 하시거나 그러면 다 동일한 열 머리글로 변경되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조건 첫 번째 줄 아까 피벗 테이블의 출력 형태와 같이 비교해 보면서 아, 이게 열 레이블이구나, 이게 행 레이블이구나 하고 한번 짚어봤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출력 형태를 한번 보시면 출력 형태 시트지 클릭. 자, 행 레이블 위치에 객실수 나와 있네요. 맞죠? 자, 객실수 맞고 열 레이블 위치에 구분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자, 구분 열 레이블 안에 펜션 명이 들어가 있고 개수 전국 지점 평균 성수기 요금 자, 다른 호텔이나 뭐 이런 것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개수 전국 지점과 평균 성수기 요금이 구분 열 레이블 밑에 시그마 값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서 일단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려면 내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선택을 먼저 해놓고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삽입 탭, 아니, 1시트지를 먼저 클릭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명 레저 산업 객실 예약 현황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제1작업 화면 켜보세요.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제목줄을 선택할 것인지 보시면 자, 특이하게도 여기는 구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구분이 아까 시트지 출력 형태를 파악할 때 구분이라고 있었는데 어떤 구분일까요? 한번 여기에 출력 형태를 비교해 보시면요. 구분이라고 여기 구분 아까 있었는데 예, 여기 있네요. 자, 구분이라고 안에 있고 그 안에 각 숙박 시설마다의 개수, 평균 요금, 성수기 요금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시트 1 작업에 어떤 구분하고 맞아떨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안에 내용을 보면 리조트, 호텔, 펜션 이렇게 들어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구분이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는 걸 거예요. 이 특급, 고부 이런 건 안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전국 지점의 개수와 성수기 요금이니까 이것도 보시면 제1작업 시트에서 네, 예약률까지는 안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시트지를 관리 코드 셀부터 예약률이 있었던가? 예약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작업 시트에서 제1작업 시트에서
관리 코드 셀부터 비성수기 요금까지 뭐 성수기 요금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비성수기 요금 순위가 있었던가? 전국 지점의 개수. 네, 순위는 따로 없네요. 순위까지 안 가도 될 거예요. 그러면 예약률도 따로 안 들어가니까 B열 사행부터 G열 12행까지 이렇게 선택해서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만드실 때는 해당 이렇게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삽입 탭에 가셔야 되죠.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 클릭해 줍니다. 피벗 테이블 클릭.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대화 상자에서 해당 셀에 대한 범위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작업 내용이 남아 있는 거고요. 자, 우리는 엑셀 파일을 하나 새로 켜서 또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드나요? 아니죠. 기존 엑셀 프로그램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가 아니라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를 체크해 주세요. 기존 워크시트 체크하시면 자, 기존 워크시트들 중에 시트지들 여러 가지들 중에 어디에 위치할 건가라고 묻는 대화 상자가 열렸어요. 자, 여기에 있는 작은 셀 표시하는 단추를 눌러서 안에다가 내용을 직접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네, 셀을 직접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셀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려면 여기에 있는 셀 선택 버튼을 클릭해 줘야 돼요. 셀 선택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최소화 작업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방법 제3작업에다가 넣을 거죠. 제3작업에다가 앞으로 새 점핑이라던가 여러분 캐릭터를 키울 거니까 제3작업 시트 선택합니다. 제3작업 시트 클릭. 자, 제3작업 시트 클릭하자마자 제3작업 시트 클릭하자마자 안에 내용이 이렇게 입력되었어요. 뒤에 있는 L2, P6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잘못 찍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제3작업에 제3작업까지 시트지가 네, 완성이 되었고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나요? 시트지 다음에 셀의 주소가 들어가죠. 셀 주소를 클릭하기 위해서는 다시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이전에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에 있는 피벗 테이블 만들기, 피벗 테이블 만들기가 아니라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맨 끝에 셀 선택하는 상자, 셀 선택하는 기능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전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다시 나타나고요. 기존 워크시트에 위치가 안 들어갔네요. 자,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는 항상 B열 이행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여기 B열 이행 항상 B열 이행이라고만 말씀드릴 순 없고 재료를 뭐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선열이 재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3작업 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넣으실 때 제3작업 출력 형태에서 B열 이행이 항상 시작하는 셀 주소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피벗 테이블 출력 형태도 보시면 거의 대부분 B열 이행부터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3작업 시트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넣어야 되는 피벗 테이블도 B열 이행을 체크해 줘야겠죠. 자, 피벗 테이블 작업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 들어가서 기존 워크시트에 세 번째 작업 들어와서 B열 이행 클릭해주고 이전 버튼으로 돌아가는 셀 버튼에서 나오는 여기 버튼 클릭해주면 클릭
자,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대화 상자와 동일하게 들어가져 있죠? 제3작업의 B열 이행부터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다. 자, 확인 누릅니다. 확인. 그러면 비어있는 피벗 테이블이 보이실 거예요.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피벗 테이블이 보이죠?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필드가 선택이 됩니다. 비어있는 피벗 테이블을 클릭했을 경우에 이렇게 들어오지는 거예요. 자,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 문제 잠깐 위로 올려볼까요? 위로 올려서. 자, 문제를 보실 때 객실 수가 행 레이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객실 수를 끌어다가 행 레이블의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실 수를 끌어다가 행 레이블 안에 선택해서 넣었어요. 넣으니까 행 레이블은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네요. 그룹화는 이따가 작업을 마저 할 거니까 그냥 두시고, 자, 다음으로 구분이 있죠. 구분 안에 열 레이블이 들어가니까 열 레이블 위치에 구분 넣어주고, 그 구분 안에,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 그 구분 안에 개수와 전국 지점, 평균 성수기 요금이 항상 같은 순서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개수를 전국 지점으로 맞춰서 시그마 값도 넣고 열 레이블 값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작업에 오셔서 행 객실수는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열은 뭐라고요? 열은 구분. 자, 구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구분을 드래그해서 열 레이블 안에 넣도록 할게요. 구분 드래그해서 열 레이블 안에 값으로 들어가졌습니다. 자,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졌죠? 열 레이블, 리조트, 펜션, 호텔, 그리고 총합계가 나왔는데 이 총합계에 대해서는 지우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설정 다 해서 만들고 나서 지워주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시그마 값이 무엇이 들어가는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시그마 값으로 들어가는 게 구분별 전국 지점의 개수와 성수기의 요금의 평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력 형태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문제는 보지 않고 출력 형태로만 보셔도 열 레이블 안에 행 레이블 안에 객실수가 들어갔구나. 열 레이블 안에 구분이 들어왔고 그 구분 안에는 펜션 이름이 들어가 있구나. 그렇구나. 그 다음에 개수와 전국 지점, 평균과 성수기 요금이 이 두 가지가 구분을 지지하고 있는 요소구나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제3작업에서도 마저 하신다면 자, 객실의 조건 보고 할게요. 구분별 전국 지점의 개수. 자, 전국 지점의 개수 여기 있네요. 전국 지점을 끌어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시그마 값 안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자, 전국 지점 클릭해서 시그마 값 안에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졌고 그 다음에 성수기 요금의 평균이니까 자 성수기 요금을 선택해서 아래로 시그마 값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열 레이블 시그마 레이블을 시그마랜다. 죄송합니다. 피벗 테이블 내용을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전국 지점 개수 성수기 요금 평균 이렇게 열 레이블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력 형태에서도 개수가 먼저 오고 출력 형태의 성수기 요금이 두 번째로 옵니다. 리조트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합계와 전국 지점이 있는데 전국 지점 개수까지는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성수기별 요금의 평균이라고 했는데 합계를 찾고 있으니까 뭐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오셔서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니까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고 작은 목록 단추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으로 가야겠다. 값 필드 설정으로 가야겠죠?
자, 갓필드 설정 들어가셔서 합계 갓필드 설정 클릭. 그래서 갓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자, 우리는 평균을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평균 선택하면 자동으로 여기가 평균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평균 성수기 요금 하고 끝날 거예요. 문제에서 성수기 요금하고 끝났으니까 따로 뭐 더 써줄 게 없는데 만약에 지난 시간들처럼 괄호하고 안에 뭐 100만 달러, 단위 원 이런 걸 넣으셔야 되면 넣어도 된다. 대신에 출력 형태와 꼭 비교해 보셔서 틀린 부분이 어떤 건지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선택하면 성수기라고만 쓰이네요. 저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출력 형태 문제 보시면 성수기 요금의 평균이네요. 그래서 성수기가 아니라 뒤에 요금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작은 목록 단추 클릭. 목록 단추 클릭. 여기에서 갓필드 설정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목록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갓필드 설정에서 성수기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출력 형태의 평균 성수기 띄고 요금이니까 제3작업에 오셔서 성수기 작은 목록 단추 클릭, 갓필드 설정 클릭, 평균 되어 있는데 뒤에 띄고 요금 입력해 줘야 되겠죠? 요금, 평균 성수기 요금,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 네. 지금은 그러면 전체 개수와 전체 평균까지 행의 총합계를 보여주는 피벗 테이블까지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펜션, 호텔, 리조트 이렇게 간단한 순서로 세 가지만 딱 나옵니다.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시 제3작업으로 오셔서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성수기 띄고 요금이었기 때문에 요금 작업했어요. 자, 그러면 해야 되는 거 객실수를 그룹화하는 거죠. 그룹화하기 위해서 객실수를 보니까 행 레이블에 그룹화할 내역이 뭐가 많아요. 자, 이거를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시트에서 객실수를 그룹화하고 자, 그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력 형태를 보셔야 되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출력 형태예요. 자, 최소값 101부터 최대값 400까지네요. 그 안에 값 단위 구분은 100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제3작업 시트로 오셔서 자, 행 레이블에 그룹화 진행하는 거 어떻게 했었죠? 행 레이블에 그룹화 시작하는 거 뭐였죠? 자, 행 레이블에 그룹화를 하고 싶으시면 B열 이행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룹화가 돼 또는 되었었던 각각 교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뭐가 나와요? 행 레이블에 해당하는 셀 하나 선택해서 거의 저는 B열 5행을 선택하고 있어요. B열 5행 하나 선택해서 뭐 해줘야 됩니까? 그룹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죠? 자, 그룹 클릭합니다. 그룹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룹 클릭. 자, 그룹화를 진행할 때 끝값, 시작값, 단위를 설정해 줘야 되죠. 시작값 101이었어요. 끝나는 값 400이었습니다. 400 선택하고. 단위가 어떻게 됐었죠? 단위가 100개씩이었죠? 단위 100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면 자, 100일부터 400까지의 열 레이블이 추려지고 이 내용이 앞에 있는 출력 형태의 그룹과 동일한지 클릭해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앞에 보시면 100일부터 400까지 네, 확인해서 동료가 확인하셔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역에 그룹화된 부분 열 레이블이 같죠?
자, 그래서 제3작업으로 다시 오셔서 여기 열 레이블 값은 끝났어요. 열 레이블 값이 끝났으면 다른 거 볼까요? 그룹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출력 형태와 같은지 정렬 먼저 해보고 그리고 빈 셀 값은 땡땡이 아니라 땡 하나로만 표시하라고 나와 있네요.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도 나와 있죠? 총합계라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파란색 부분. 네. 저는 이게 열 레이블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열 레이블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이 작업하고 있던 제3작업 시트지에서 평균으로 이름 수정했고 뒤에 띄어쓰기, 요금 입력까지 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옵션 지정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한번 아까 확인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조건을 보시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만 해줄 수 있는 거죠. 체크만 하면 설정이 다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옵션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열 레이블이 포함되어 있는 셀, 열 레이블이 포함되어 있는 피벗 테이블 안에서 지금 여기가 다 피벗 테이블 아니에요. 여기가 다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바로 가기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여기 있죠?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위에서 레이아웃 및 서식 있죠? 여기에서 자, 빈 셀값 표시 아까 땡땡이었나요? 땡이었나요? 땡이었죠. 자, 땡 하나만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 땡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키보드에서 8번 위치에 있는 특수기호입니다. 8번 위치에 있는 특수기호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해당 키 눌러주게 되면 단축키로 단축키가 아니라 F8번 키를 누르게 되면 뒤에 있는 특수기호가 입력이 된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 셀값 표시는 특수기호 한 개만 해주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해주고 빈 셀값 오류만 넣어주고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요약 및 필터로 오셔야 돼요. 요약 및 필터 그룹으로 오셔서 행의 총합계가 표시되어 있는데 행의 총합계는 지우도록 합니다.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자, 지울게요.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 해제하고 체크 해제됐죠? 자, 요약 및 필터 탭에서 탭 두 번째 탭을 선택하고 행의 총합계 표시를 안 하셨어요. 체크 해제했어요. 그 다음에 확인 단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해주면 그렇죠. 자, 빈 셀값 부분에 땡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하나씩만 들어가 있고 이번에는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정렬은 보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요. 펜션 피읍이죠. 피읍, 펜션, 호텔, 희응이네요. 자, 리조트라고 해서 리을이 두 번째로 왔죠. 자, 이거는 텍스트 오름 차순일까요? 내림 차순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출력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펜션, 호텔, 리조트인데 리을로 가고 있고 여기가 희응 위치인 것 같아요. 내림 차순이네요. 자, 희응 위치에서 2번으로 갈 때까지 출력 형태 출력 형태는 여기 펜션이 오냐, 호텔이 오냐, 리조트가 오냐 이런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희응에서 기억으로 내림 차순이
내림차순이 이루어질 거예요. 희응 순서에서 기역으로 가는 내림차순으로 작업이 완료가 될 건데, 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뭐 해줘야 되나요? 이렇게 했고. 자, 정렬이 지금 희응 순서에서 기역으로 가는 내림차순이죠. 그런데 호텔이 분명 여기 끝에 맨 앞에 이 위치에 있었을 건데 뒤에 위치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정렬을 해서 위치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자, 내림 차순이든 오름 차순이든 정렬의 기준이 되는 셀 선택합니다. 가장 뒤에 있는 셀 호텔을 선택해 놓고 데이터 탭으로 가주세요. 데이터 탭 클릭. 자, 데이터 탭 부분을 보시면 정렬 및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 중에 원하는 셀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펜션, 호텔, 리조트 순서가 너무나도 특이하지 않고 잘 눈에 띕니다. 희응에서 기억 순서로, 그죠? 희응에서 기억 순서로 자료 이동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셀 선택하셔야 되죠. 기준이 되는 셀, 희응, 호텔을 먼저 호텔 셀 선택하시고 위에 데이터 탭에 희응에서 기억 순서로 내려오는 내림차순, 텍스트 내림차순 버튼 클릭합니다. 클릭.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있던 호텔이라는 셀이 맨 앞으로 이동이 되었죠. 그리고 리조트는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호텔이라는 셀을 펜션 앞부분에 위치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호텔이 여기가 아니라 호텔이라는 셀 열 레이블이 펜션과 리조트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부분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습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호텔 셀을 선택해서 펜션 뒤에 리조트 사이에 이렇게 둘 거예요. 자, 그러면 펜션과 리조트 사이에 호텔 들어간 게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업하고 있고요. 마저 진행해 보면 객실수 그룹화했고 열 레이블 경합 및 가운데 맞춤 했고 행의 총합계 지우러 가줘야 되죠. 행의 총합계 아까 하긴 했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필드, 피벗 테이블 옵션 설정에서 요약 및 필터에서 행 총합계 표시 체크를 빼왔기 때문에 아까 이쪽에도 데이터가 있었는데 총합계 부분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고 나머지 출력 형태를 또 보시면 지금 출력 형태네요. 자, 보시면 펜션, 호텔, 리조트 네, 제3작업 시트에서 기준이 되는 셀, 호텔 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으로 가셔서 데이터 탭의 작은 목록 단축 여기 희응 순서에서 기억 순서로 내려가는 내림차순, 텍스트 내림차순 선택 버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아까 이 위치에 호텔이 있었는데 당연하게 희응 순서인 호텔 앞부분에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피읍 순서 펜션, 리조트가 오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희응만으로, 피읍만으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출력 형태를 보시면 호텔이라는 셀이 펜션과 리조트 사이에, 이 부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이라는 셀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이동시키면 네, 펜션과 리조트 사이에 딱 놓았을 때 예쁘게 호텔이 가운데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출력 형태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항상 출력 형태와 내가 어디가 다른지.
네, 다른 점 전 찾았습니다. 자, 보시면 제3작업에서는 열 레이블 안에 땡땡이라던가 다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가운데 맞춤이 아니죠. 자, 출력 형태를 다시 보시면 위에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수기 요금의 천 단위 기호 보시면 쉼표 스타일 적용돼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맞춤해주고 쉼표 스타일 적용해주면 끝나는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제3작업 들어오셔서 열 레이블 전체적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홈 탭에 가셔야 되죠. 홈 탭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 쉼표 스타일 클릭해 줄게요. 가운데 맞춤 클릭, 쉼표 스타일 클릭.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이 되었어요. 자, 쉼표 스타일을 해놨기 때문에 가운데 맞춤을 해놨다 하더라도 2라는 숫자, 21만 원이라는 성수기 요금 이런 것들이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쉼표 스타일 덕분에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열 레이블명, 행 레이블명 바꿔주도록 할게요. 조건과 보시고 객실수와 구분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행 레이블에 객실수 열 레이블의 부분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맞거든요. 제가 다 확인을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출력 형태와 같은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똑같죠? 안에 내용 똑같고 시트지의 열 머리끌 너비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네, 같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3작업, 완전정복 제3 복습을 완료했습니다. 자, 지금 이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내드릴 거니까 복습을 하고 싶으신 분은 어딨지? 네. 복습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 파일을 보내드릴 거니까 이 파일 키셔서 제3작업 시트가 들어갈 내역까지 작업을 해 놓으시고 피벗 테이블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문제 푸시는데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부러 좀 천천히 작업을 했는데 피벗 테이블 항상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S에서 수시로 이 파일에 대해 저장을 하시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